안녕하십니까, 이훈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0월 28일입니다. 자,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텐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으로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 자체도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바뀐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4,000포인트를 과연 안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당장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죠. 굵직한 미중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에이펙 이 정상회의에서의 이 각국의 이 회담,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펙 때 과연 좋은 결과들만이 나올 것인가 라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각 30일에는 또 FOMC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QT 중단, 양적 긴축을 중단하면서 유동성을 더욱더 늘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벤트에서 굉장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원 돌파하고 또 SK하이닉스가 50만원 돌파를 한 가운데 코스피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좋죠. 삼성전자 10만원 돌파, 코스피가 4,042포인트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고,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도 오늘 에코프로와 LG엔솔 빼고는 조금 힘이 조금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가 그럼 이제 이 코스피 상위 종목,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도 이 에이펙이 끝나게 되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서 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 4,000포인트에서 갑자기 5,000포인트까지 그 단숨에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코스피가 좀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의 또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만한 엔비디아라는 종목도,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을 때 자체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액면 분할하는 기준 20달러에서 거의 100달러, 120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 조정을 살짝 받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주식 분할 이후 기준으로 10달러에서 또 40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 거의 한 6개월 이상 조정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빨리빨리 가주는 게 항상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외인 기관들의 세력 차익 실현 욕구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에서는 또 개인들이 굉장히 또 포모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개인들 4,000포인트 넘어가니까 너도 나도 지금 삼성전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코스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의 돈의 자금들이 쉬어가면서 이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향할 것이다, 다른 섹터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의 중심적인 섹터가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나 또 콘텐츠 쪽이나 또 플랫폼 쪽이나 우리가 아직 그게 조정을 많이 받아왔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에 우리가 좀 매기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 그래서 반도체가 좀 올라간 것들을 팔아서 지주사 쪽으로,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쪽으로 저는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세게 받는다면 뭐 9만 원 초반이나 SK하이닉스가 뭐 4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매수 포인트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틈새 공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주사, 코스피는 지주사, 그 다음에 그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모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전 여전 지주사 쪽은 뭐 두산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따라붙는 게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하나도 있을 거고, 뭐 삼성물산 이것도 이제 지주사 전환 기대감들이 또 있고 원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한진칼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OCI 홀딩스자 들어간 종목군들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롯데지주 이런 것들, 사실 롯데지주는 롯데가 사실 그게 좀 좋지는 않지만 그 롯데지주에 대한 또 수혜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주사 관련주, 또 SK 그렇죠? SK나 또 뭐 LG 이런 종목군들도 좋고요. 또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이런 쪽도 한번 매기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적인 컨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주사 관련주, 또 홀딩스 들어가는 것도 있죠. 홀딩스 딱 치면 나오는 것들, 요 뒤에 종목군 중에서 근데 이름이 좀 있는 거잖아요. 뭐 오리온 홀딩스 이런 것들도 한번 붙을 수 있겠다. 지금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죠. 풍산 홀딩스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겠죠. 또 뭐 여러분들 아시는 종목군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PSK 홀딩스도 있고, 뭐 콜마 홀딩스, 그죠? 이런 것들. 콜마 홀딩스도 최근에 뭐 경영권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세게 탁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2차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차전지는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2차전지는 사실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2차전지가 주가가 박살난 거는 리튬 가격, 리튬을 포함한 중국의 어떤 이 저가 공세, 그쵸? 이거가 극복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캐즘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차전지가 사실은 뭐 전기차에만 국한이 돼 있다가 지금 이제는 ESS라든지 또 미국의 AI 시장의 어떤 이 배터리 ESS로서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강하게 이제 과대 낙폭으로서 올라갔던 측면들이 있겠죠. 그 중요한 건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전지 지금의 형태 말고 다른 형태로서의 어떤 2차전지 모멘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차세대 배터리, 이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이 말씀은 제가 2차전지를 말씀드리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이 차세대 배터리를 잘 봐야 된다. 에코프로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대장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기에는 이제 힘이 붙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우리가 이제 컨택을 해야 우리가 더 수익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고체 나트륨이온 배터리라든지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개발이 상용화가 됐는지, 그 다음에 ESS의 개발, 오늘 삼성 SDI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자체도 ESS 공장의 확충이 이루어진다는 뉴스로 인해서 오늘 급등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 폐 배터리. 이제 2차전지가 들어간 지가 이제 벌써 이제 2차전지 시장이 확대된 지가 이제 5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폐 배터리가 나오게 될 거고, 요거에 대한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폐 배터리 관련된 시장이 내년에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올해부터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은 말씀드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사실 지금 뭐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 LO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 기술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 큰 모멘텀이 없어요. 상반기에는 그래도 AB바이오, GSK 4조 원 수출이라든지 또 올릭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큰 이슈들은 없어요. 하지만 하반기 또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만 치료제의 일부가 지금 임상 3상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또 공시가 올라오면서 한미약품이 또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봤을 때 코스피가 올라갔다고 했을 때 코스피가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거 잘 명심하셔야 될 건 뭐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뭐 2000포인트까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격 조정을 살살 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끌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수급들이 이제 뭐 다른 시장으로 뭐 비트코인도 갈 수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일부는 저는 분명 코스닥 쪽으로도 갈 거라.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코스닥에 또 시총이 큰 것들은 2차 전지도 있지만 제약바이오도 있고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기대감으로만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테오젠도 미국의 머크와 계약을 하면서 거의 뭐 엄청난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됐고 AB바이오, 이가켄바이오나 또 올릭스 그 다음에 임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 밖에 뭐 바이오텍 기업들 한우바이오파마 또 SK바이오팜은 실제로 엑스코프리에 대한 내전증 신약을 판매해서 실적을 많이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내년에 좀 더 업사이드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이제 10월 이제 FOMC에서 또 발표될 예정인데 또 연내 한 번 더 추가 인하가 될 수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고 대장주 셀트리온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라갈 준비를.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동을 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 회피는 회피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약바이오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에코프로 BM 이쪽이 강세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힘이 붙을 수 있겠죠. 조정에 대한 국면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틈에 저는 이제 새로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거다.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포스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나노신소재 실리콘 응급제 이런 쪽 그 다음에 또 애경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전략이 낫겠다. ESS 쪽에서는 뭐 삼성 SDI가 굉장히 또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ESS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한중, NCS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컨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작지만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군도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장비 관련주 있잖아요. 뭐 PNT라든지 뭐 CI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소재 관련주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첨보나 엔캠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근데 엔캠은 좀 아직 덜 올랐으니까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쪽에서는 성일하이텍 이 좀 강하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모아간다 했을 때 내년까지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성일하이텍에 대한 이 퍼포먼스가 좀 크게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빛캠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모 화학 요 기업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 진짜 뭐 안 올라간다 진짜 뭐 죽겠다 이런 분 너무 많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이렇게까지 횡보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이 현상은 결국에는 이제 매집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셀트리온의 어떤 이 추가적 강력한 모멘텀만 나온다면 셀트리온이 앞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 근데 그것에 대한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분명히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뭐 올라가고 있어요.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고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가고 있는데 조정 시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바이오텍 쪽에서도 뭐 볼 것도 있지만 뭐 한미약품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씩 매수하면서 음봉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쭉 끌고 가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도 이제 랭라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이제 제임스 존슨의 병역용법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임상이 발표되고, 단독에 대한 부분도 이미지가 더 이제 굳건해진다고 하면, 치료 효과에 대한 이미지가 굳건해진다고 하면, 유한양행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웅제약이나 또 종근당 이런 기업들도 봐야 되겠고요. 종근당. 그 다음에 바이오텍에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알테오젠도 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어제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지만 어제 특히나 그 강력한 그 이슈는 코스닥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가 눈에 띄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바이오, ADC에 대한 부분들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AB 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한올 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가 결국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또 릴리나 뭐 어쨌든 뭐 로레알과의 어떤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릭스도 한번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만 치료제에서는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또 인벤티즈랩, 뭐 펩트론, G2G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인벤티지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가 흐름이 더 좋기는 합니다. 인벤티지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먹는 경구형에 대한 부분은 D&D 파마텍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ADC에는 리가켄 바이오가 대장주긴 하지만 오름 테라피틱도 괜찮아요. 예, 오른 페나피틱은 급등했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살짝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또 보로노이는 임상이나 부분들이 이렇게 비소세포 폐암 쪽에 대한 이슈가 좋게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이런 것들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쪽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뭐 메디포스트, 그 다음에 안트로젠,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젠 이런 종목군들도 꾸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 편집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툴젠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내년 1월 달에 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에 또 참여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삼천당제약도 비만치료제 쪽이나 모멘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삼천당제약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현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제 생각에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자체도 코스닥에 대한 이 밸류업을 또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도 이제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즉 1000포인트까지 우리가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샀다 하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또 아닐 거예요. 또 이제 순환매가 강하게 될 것이고, 또 코스닥 쪽에 대한 매기가 또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막 올라간다 따라붙는 매매 보다도 일단 내가 사면은 좀 기다리는 매매가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급등한 종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를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대박 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